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의료기관이 멀고 농사일이 바쁜 농촌 주민은 병원 진료 한 번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라남도가 16개 군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최신 장비를 갖춘 건강버스를 보내 주민 건강 챙기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마을 어귀에 버스 한 대가 자리 잡습니다. 어르신들이 순서대로 올라 진료를 기다립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말 도입한 찾아가는 건강버스로 최신 의료 장비를 갖췄습니다. 치석 제거 등 간단한 치과 진료도 버스 안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 회관도 북적입니다. 혈압과 혈당 등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분야에 맞춰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피해가 안 좋은 지방 중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성지방이라는 수치가 살짝 높게 나왔다고. 수십 년간 온몸으로 해온 고된 농사일. 구석구석 욱신대고 찌르는 통증에 한방 치료가 가장 인기입니다. 이렇게 허리가 앉았으면 많이 아파서 잠깐 맞아보려고 했죠. 허리가 왜 좀 많이 안 좋으세요? 몰라. 일을 많이 하시나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게 됐겠지. 근골격계 쪽으로 좀 만성화된 통증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이제 어깨 쪽이랑 요 손목, 팔 이쪽으로 좀 많이 좀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라남도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9억 원으로 건강버스 2대를 제작했습니다. 의료 취약지인 전남 16개 군을 동부와 서부로 나눠 순천 강진의료원이 순회 방문합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건강버스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은 고령화가 극심하지만 의료시설과 인력은 부족해 갈수록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도 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의료 서비스 제공이 중요해진 가운데 건강버스는 올해 300회 운영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후보 공개 모집이 마감되면서 광주 전남에서도 공천 심사가 본격화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광주 서구을을 제외한 17곳에 출마할 총선 후보를 공모했는데 선관위에 등록된 민주당 예비 후보는 67명으로 대부분이 공모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현장 실사에 나서고 후보자 적합도 조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 다음 달 초 제3지대 빅텐트를 예고하면서 야권 재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전북과 광주를 잇따라 방문해 현재의 양당 구조는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며 소외된 나머지의 30% 목소리가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3지대 빅텐트는 다음 달 초순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면서 이번 주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 내다봤고 자신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요구해 주의 깊게 듣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 순천 출마를 준비해왔던 조용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자신의 SNS를 통해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심사 신청 마지막 날까지 고심했지만 1차 컷오프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그동안 응원해준 지역의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돌아오는 4월 총선에서 진보 세력이 승리할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한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전라남도의 농업 예산이 역대 최대인 1조 2,576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세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년보다 0.57% 늘어난 규모로 농업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식량 안보 강화와 농가 경영 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농업 직불금과 보험료 지원, 청년 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기반 조성, 동물 질병 대응 사업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전에 나섭니다. 남도장터는 용산역에서 설 기획 전 홍보물과 장바구니 등 기념품을 배부하며 대면 홍보를 벌인 데 이어 다음 달 13일까지 식품과 전통 주류 등 380여 개의 설 명절 인기 상품을 최대 30% 할인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올 겨울 햇빛양 부족 등으로 딸기 생육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딸기 값도 크게 올랐는데요. 그러다 보니 출하를 앞둔 딸기를 노리는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강진의 한 딸기 시설하우스. 하우스 안에서 딸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출하를 앞둔 딸기들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14일 밤 누군가 하우스에 들어와 딸기 30kg가량을 몰래 딴 뒤 달아났습니다. 절도범들은 바로 판매가 가능한 잘 익은 딸기들만 딴 뒤 가져갔습니다. 발로 건드려보면 이렇게 볼턴 이렇게 찌르려고 했어요. 그럼 내 딸기 따다 보니까 수확이 안 나오지. 답답이 나죠. 정말로 그냥 던져버렸고 나게 어디가 잡을 수도 없는 너도 지금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인근 또 다른 마을의 딸기 시설하우스에도 이달 초 누군가 들어와 딸기 20kg을 훔쳐갔습니다. 올겨울 햇빛양 부족 등으로 딸기 생육이 부진하다 보니 현재 딸기 가격은 1kg에 24,0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50%가량 올랐습니다. 딸기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시설하우스 주변에 CCTV가 없다 보니 경찰 수사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딸기 재배 농가에 도난주의 문자를 발송하고 시설하우스 내 CCTV 설치 희망 수요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맛있기로 유명한 남도 음식, 그중에서도 김치는 광주가 종주도시로 평가받을 만큼 지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이 김치를 비롯해 광주의 맛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를 신성장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잘 절여진 배춧잎 사이사이 붉은 빛깔의 양념이 일정하게 떨어집니다. 양념을 머금은 배추는 레미콘 방식을 응용한 양념 혼합기로 옮겨집니다. 한결같은 김치 맛을 내기 위해 도입된 자동화 기기입니다. 일일이 배춧잎을 한 장씩 벌려 손대중으로 양념을 버무리던 때와 비교해 균일한 김치맛 유지는 물론 생산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자동화 설비 도입 후 인건비는 절반으로 줄었고 생산량은 2.5배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대량 생산을 하기에는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어떤 큰 대기업에 밀려서. 특화된 김치를 만들어낸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 선별부터 생산, 유통, 고객 관리에 이르기까지 식품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푸드테크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광주김치를 비롯해 지역 농식품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식품산업 첨단화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첫 단추로 김치타운 2차 부지를 활용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에 나섭니다. 지역 특화 산업인 인공지능과 연계해 데이터 기반의 푸드테크 산업을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치 자동화 공정에 대한 그런 시뮬레이션 모델이 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들을 푸드테크 지원 센터에 같이 접목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최근 광주김치가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권을 확보한 만큼 광주김치를 브랜드로 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판로 확보를 위한 다양한 김치 축제 행사도 추진합니다. 광주의 대표인 김치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푸드테크가 접목이 된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을 해보겠다는 게 올해 이제 과제거든요. 광주의 맛을 첨단 기술 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전남의대 유치 문제에 대해 정치적, 정략적 접근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시장은 SNS를 통해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하고 총선이 3개월이 앞으로 다가오니 지역 정치권이 전남의대 문제를 동서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의 공공의료 확충 문제는 서부권의 경우 섬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닥터 헬기로 해법을 찾아가고 동부권의 경우 인구 밀집, 고위험 산업 현장이 많은 만큼 의과대학 병원으로 풀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공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새롭게 조성한 주차장이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은 지난해 6월 착공했던 여수공항 내 240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 공사는 최근 모두 완공돼 현재 교통 영향 평가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달쯤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수공항은 그동안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이용객이 확대되면서 극심한 주차난과 함께 인근 불법 주정차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아오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최근 3년 동안 8천억여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주식회사 CN아일랜드와 영남과 포두면 일원에 5천억 원 규모의 골프장과 호텔 등을 갖춘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난 3년여 동안 모두 8천억여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올해는 지난 3년 동안의 성과를 넘어 미국, 중국 등 해외 자본 유치 활동에 집중하는 새로운 원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노동청 관내 사업장들의 임금 체불액이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따르면 관내 사업장들의 임금 체불액은 지난 2021년 340억 원이었던 것이 지난 2022년 237억 원, 지난해 201억 원으로 최근 3년 연속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노동청은 임금 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체불 예방과 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긴급 체불 신고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 근무도 실시합니다. 여수 산단 내 TKG 휴캠스 질산 6공장이 본격 상업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TKG 휴캠스는 여수 산단 내에 지난 2022년 4월 착공한 묽은 질산, 즉 희질산 40만 톤 생산 규모의 질산 6공장이 지난해 말 준공한 데 이어 최근 시험 가동까지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상업 생산 체제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TKG 휴캠스는 이번 질산 6공장의 상업 생산으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산업의 기초 소재로 쓰이는 질산 제품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